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7% 상승, 코스닥은 1.30%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제가 요날 꼬리를 121선 찍고 길게 코스닥이 달아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이죠. 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바닥에 대한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갈지 조금 더 여기서 진통 구간을 겪고 이렇게 돌아갈지는 미국 증시에 달려 있다라고 멘트 드렸었는데요. 이날 우리 증시는 단기 바닥 시그널이 나왔지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살짝 이제 진통 구간을 조금 더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찍고 반등 나온 다음에 이제 이날의 시가 정도는 깨지 않고 잘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요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는 이제 이런 21선까지는 또 다이렉트로 보러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제는 반등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여기 미리 좀 그어놨었죠. 지지선 여기 저항대였습니다. 여기 저항을 뚫었고 내려오면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였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양봉을 좀 말아줬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오늘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 내일도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갭 두고 미리 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승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갭 두고 좀 밀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시장은 두 개의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5일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선 더 좀 기초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역시 컨센서스 뭐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뭐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지금 컨센서스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 미리 우리 증시에서는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살짝 이제 상승을 미리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을 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 안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뭐 좀 하락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한미 반도체가 정말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번 또 나올 수 있을지, 이수페타 지수가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도달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을 해주게 되면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좀 많이 눌렸다가 다시 돌아 나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대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21선을 이탈하고 종가상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모습만 봐서는 DX가 다시 이제 대장으로 좀 바뀌면서 여기 만들어놨던 36,500원 라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 혹은 돌파로 가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DX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뒤따라서 뭐 홀딩스나 좀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던 뭐 퓨처엠이나 엠텍, 스틸리온 이런 애들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 폭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포스코 DX가 이 가격대를 터치하는지 혹은 돌파해주는지 잘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DX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죽어버리는지, 아니면 요런 구간까지 좀 상승이 나온 척 하다가 뭐 밑꼬리다고 쭉 말고 다시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랑 이제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제가 요날 시장이 이제 단기 바닥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날, 어찌됐건 시장이 여기서 상승을 시키려면
2차 전지가 뭐 과하게 밀린다라고는 사실은 보기가 힘듭니다. 2차 전지를 밀면서 시장을 강하게 여기서 이렇게 뭐 21선까지 다시 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상승하려면 2차 전지가 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가 다시 이 130만 원이라는 이 저항대를 여기 이제 꼬리 빼고요. 시가 이제 종가와 시가로 형성했었던 이 구간을 터치는 일단 한 번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구간 안에서 하락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도 역시 일단 뭐 대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뭐 좀 이때를 제외하면 반등 없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뭐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좀 대장이 좀 바뀌면서 올라올 수 있는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에코프로랑 BM이랑 누가 또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에코프로가 간다라고 하면 금양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양도 이런 어떤 16만 원 구간까지 뭐 다시 한번 1차적으로는 21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뭐 장중에는 미선물이 뭐 크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시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미국 선물이 오르기 전에도 저는 오늘은 미국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어서 내일은 2차 전지 쪽이 좀 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들이 먼저 좀 움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2차 전지가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반도체랑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쪽에서는 화장품 섹터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멘트 한번 드렸었죠. 아마도 얘네가 이런 1차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때처럼 한 파동이 이제 나오고 쭉 한번 눌렀다가 두 번째 파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눌림목이 나오면 한번 접근해 보시라라는 멘트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뭐 눌림목 접근했어도 이날 굉장히 큰 슈팅을 좀 줬었고 저는 이런 모습도 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오늘 종가를 여기 이제 상한가를 깨지 않고 좀 마감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의지가 느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한국화장품을 일단은 좀 매수를 오늘 했는데 지금 마녀공장이랑 마녀공장 시간의 상한가는 못 들어갔네요. 6%대 정도 오르고 있고 한국 화장품도 한 6%대 정도 오르고 있네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고 딱지를 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국 화장품이 경고를 달았으니 다른 종목으로 좀 이제 순환매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대장이 교체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 안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코리아나가 이제 뭐 단기 가열이 풀리고 나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대신에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이런 애들은 거래 대금도 너무 적고 그래서 얘가 대장을 할 일은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일단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애들이랑 코리아나 마녀공장 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혹시 갭 두고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또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 또 이렇게 땡기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눌려있는 애들이 로봇이 있습니다. 뭐 TPC, 유진로봇, 레인보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또 않아요. 이날의 이 음봉 후에 반등 없이 이렇게 밀리는 게 조금 너무 일단은 뭐 여기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한데요. 대장을 할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느낌? 혹시 만약에 로봇주가 치고 나가면 TPC나 뭐 유진로봇 이쪽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요 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랑 AI는 뭐 항상 같이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가 또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이제 이미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AI가 사실은 너무 안 오르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혹시라도 잘 나오면 AI 쪽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뭐 셀바스 헬스케어나 AI 뭐 요런 애들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체라도 일단은 흐름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로봇이랑 AI 이렇게 보자. 섹터는 일단은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마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초전도체 애들이 죽으면서 뭐 제가 이제 이날도 방송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여기를 넘긴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긴 투매 형식의 조정이 나올 건데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눌림목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유효하겠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 뭐 이제 초전도체 쪽에서 수급 쏠림이 이제 맥신 쪽으로 확연히 이동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초전도체는 이제는 뭐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항상 시장은 알려줍니다. 대장주가 거래 정지되면서 아니 하루 거래 정지되고 위험 딱지를 달면 정말 여기서 더 가봐야 한 번 정도 반등. 예, 항상 위험 딱지를 달면 이제는 끝이구나, 고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신랄하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시장이 고점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조전도체는 이제는 뭐 이제 이 하락하는 중간에도 뭐 반등은 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또 뭐 21선 근처에서 횡보 이렇게 하다가 8월 말에 뭐 이제 LK99 관련해서 또 좋은 내용의 뉴스가 나온다라거나 정말 브리핑 내용이 뭐 좋다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초전도체는 일단은 좀 흐름을 지켜보되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하더라도 뭐 단기 반등을 노린 트레이딩 용도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맥신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신물질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초전도체에서 첫 번째 초전도체가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냈고 이제 두 번째가 맥신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항상 첫 번째 테마가 형성됐을 때 가장 강하고 두 번째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첫 번째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혹시 세 번째가 형성된다면 이때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보다도 더 좀 약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뭐 예를 들어 신성델타테크가 뭐 한 뭐 6배 올랐나요? 거의 10,000원짜리가 뭐 60,000원 갔으니까 뭐 6배 올랐고 뭐 휴비스가 뭐 4,000원에서 이제 뭐 한 2배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맥신도 일단 오늘 휴비스가 회사 측에서 관련성이 없다라고 공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아마 단기 고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회사 쪽에서 관련성 없다라고 공지를 낸 휴비스는 힘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직은 뭐 이제 뭐 관련 없다라고 공지를 하지 않은 뭐 코닉 오토메이션이나 뭐 나인테크나 태경산업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 쏠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휴비스가 물론 이제 세력이 돈을 써서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뭐 시간에도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갭을 또 어느 정도는 뜨겠죠. 초전도체 테마 때 이제 서남도 관련이 없다라고 공지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시세를 주고 나서 하락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휴비스도 뭐 완전 이제 뭐 반등도 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은 뭐 아랑곳 않고 시세를 강하게 또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휴비스는 이제 내일 뭐 오전 중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리를 해주고 나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비스에서 다른 어떤 관련성이 확실히 있는 종목,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서남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신성 델타 쪽으로 시장 쏠림이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신도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휴비스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맥신 관련성이 높은지 우리가 뉴스랑 좀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은 맥신 나노 기술로 세탁 가능한 투명 OLED였던가요? 개발 성공한 이력이 있고요. 나인테크는 맥신 그래핀 등 나노신 소재 연구 및 2차 전지 핵심 소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신 카바이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사실상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태경산업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고 있고 휴비스가 대장주에서 탈락하면서 어떤 종목으로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휴비스랑 같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이 내일 맥신 관련주 오전장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휴비스가 뭐 삼상 뭐 근처까지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예를 들면은 신성델타테크의 뭐 이날처럼 상한가 터치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8월 8일이죠. 8월 8일. 예.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오후장 막판에 투매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 어디로 뭐 갈지는 내일 오전장이랑 뭐 점심쯤까지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맥시는 뭐 가지고 계신다면 오전에 일단 정리해 놓고 장중에 분위기를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혹시 내일 갭이 많이 뜨면 좀 접근을 보류하시고 만약에 갭이 뭐 많이 안 뜬다 그러면 이제 생각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것도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고수의 영역입니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이제 뭐 트레이딩 잘 못한다 그러면은 혹시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투매 갭 두고 쭉 밀린 이런 어떤 투매 에서 먼저 종가상 음봉이 길게 좀 떨어지면 이런 구간 안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맥신이랑 그래도 초전도체가 좀 다른 부분은 초전도체는 사실 간밤에 어떤 악재 뉴스가 나올지 몰라서 참 홀딩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테마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등주에서 악재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회사에서 관련성을 부인하는 악재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테마 자체적으로 이제 악재 뉴스가 나오는 게 있을 건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테마 자체의 악재가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급등 급락을 반복했다라고 하면, 맥시는 테마 자체에 대한 악재가 초전도체에 비하면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그래도 적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서 그래도 좀 충분한 다시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좀 눌림목 접근해 보기에는 뭐 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초전도체랑 조금 다른 측면은 뭐냐면 초전도체가 갈 때는 약간 시장과 반대로 해지성으로 수급이 몰린다라는 느낌이었죠. 얘네가 오르면 2차 전지가 죽고 2차 전지가 오르면 얘네가 좀 죽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맥시 테마는 2차 전지랑 같이 가는 흐름이 강해서 조금 더 이제 초전도체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조금 더 괜찮은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변동성 면에서는 얘보다는 뭐 조금 덜 할 것 같고 안정성 측면은 물론 이제 지금 거의 3연상 내일까지 급등하면 거의 3연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주가적인 위치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지금 이날까지 포함하면 거의 3연상이잖아요. 그래서 주가적인 리스크 면에서는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테마의 어떤 뭐 악재가 나올 것에 대한 리스크 측면에서는 그래도 초전도체보다는 좀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은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